휴일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황사가 정말 심합니다. 서울에서는 한강 건너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늘은 황사가 심합니다. 또 봄철이고 했어요. 정말 탁한 황사를 보면서 우리 정치권 이 총선 전망도 황사처럼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이제 25일 정도 남았는데 지지율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힘든 주말이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이 선대위원회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동훈 5명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 들어온 지 3개월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켜봤던 정치인들이고 저와 거의 세대가 비슷합니다. 나이도 비슷합니다. 윤재욱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우리 한국 정치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늘 5명이 쭉 자리를 함께한 한동훈까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도 이제 상당히 많이 바뀌었구나. 또 어느새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내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번에 이 지지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 송은재 TV 댓글로도 또 많은 여론으로도 제 휴대폰에도 불이 났습니다. 어제부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지고 있는 것이냐. 민주당 이재명이 저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큰 소리를 치는데 170석, 200석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정말이냐. 국민의힘이 이걸 뚫고 나갈 어떤 방책이 있느냐. 지금 도태우, 장해찬 이렇게 경선까지 통과를 한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잘라낼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걸 잘라내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잘라내고 난 다음에 그 뒤 이제 수습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많은 걱정과 많은 우려, 모두 다 생각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동훈 위원장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회에서 독재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저 이재명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 총선만은 이겨야 하는데 정말 그 길이 보이느냐. 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총선판을 보면서 목표가 누구나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이번에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150석을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국민의힘이 그걸 달성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에 따라서 비판의 강도도 달라지고 이 걱정하는 부분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으로 보면 일당 싸움입니다. 일당 싸움에서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길게 보면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0.7%였습니다. 0.7%. 민주당의 조직력, 이권 카르텔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것 보면 됩니다. 지금 이재명의 측근들, 이재명의 부인인 그 김혜경의 비서를 지낸 사람을 어제 공천 발표가 됐습니다. 순천 광양 지역이죠. 3배나 앞서가던 그 경선 결과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조직력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이겨야 하는데 일당이 아니라 과반을 넘겨야 된다. 생각이 이제 목표가 거기에 있으니까 이 비판하는 강도도 강해지고 한동훈 못 믿겠다. 한동훈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가 되는 것은 이제 과반을 넘겨달라고 하는 그 기대감. 또 한동훈 국민의힘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모여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착시를 좀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이게 위성정당이 있고 또 조국이 있고 이낙연이 있고 지금은 존재감이 거의 없어졌지만 이준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보면 전부 야당인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만 이겨서 될 일이 아니다.
야당 세력 전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좀 꺼들먹거리면서 170석, 200석, 조국은 200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탄핵을 이야기합니다. 노골적으로 탄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꺼들먹거릴 수 있는 것은 야당 전체가 이준석까지 지금 모두가 반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본다면 과반을 넘겨야 한다.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비판도 혹독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에 대한 이 질책도 그만큼 혹독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이 첫 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개한 내용도 있고 공개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공개한 내용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번 선거는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저 민주당의 국회 독재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걸 심판하지 않고서는 지금 윤석열 국정이 전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일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됐지 공당으로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 조국, 통진당, 범죄연대다. 이 범죄연대가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오만하게 국민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있다. 벌써부터 170석, 200석을 이야기하고 있다.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이야기하는 이 세력을 응징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에서 응징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정말 큰일 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힘을 합해서 정치개혁입니다. 정치개혁에 올인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경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 심판도 중요하지만 민생도 중요하다. 또 결단해야 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 나경원이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종섭, 의대 정원, 물가, 또 황상무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아마 비공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희룡이 나서서 어떻게 해서 이 이재명을 왜 개양을 해서 드러내야 하느냐, 치워버려야 하느냐. 이재명, 이 범죄 비리 혐의자인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을 선택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원희룡의 이야기입니다. 안철수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민주당만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야권 전체를 상대한다고 본다면 이 과반 획득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일당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안철수도 오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해야 될 것은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안철수는 특히 의사 출신인 만큼 의대 정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명에서 전혀 후퇴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순차적 정원 부분을 협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깊이 있게 논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느 시점에 해결하는 것이 좋으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으냐, 해결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많은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민주당은 지금 그 양문석입니다. 이 경기도에 전해철을 꺾고 이 경선에서 이긴 이 양문석의 막말이 문제가 되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 많은 문제는 양문석의 막말이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이 정봉주를 이제 쳐내고 나면 양문석이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민주당에서 호들갑도 떨고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하고 양문석의 막말이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음모론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문석 문제는 민주당의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막말의 본질은 이재명입니다. 양문석 이외에도 이현주를 비롯해서 막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석을 놓고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 양문석을 놓고 친노, 친문과 친명이 또 대립각을 벌인다. 민주당이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이럽니다. 지금 고민정은 또 나서서 기회다 싶었던지 노무현의 손을 2번 이제는 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노무현을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참 뭐 눈물 나는 일입니다. 노무현을 뭘 지켜야 되는지. 이게 제가 이 쇼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제가 뭐 세세한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쇼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첫째, 양문석은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양문석은 여기 경기도가 고향도 아닙니다. 경남 통영입니다. 시민단체, 언론 쪽에 시민단체에 좀 있다가 방송위원을 지냈는데 무슨 뭐 지금은 이재명에게 붙어 있지만 이재명도 양문석을 뭐 크게 측근이라고 생각지도 않을 겁니다. 이 전해철을 수박이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지난해였죠. 전해철을 저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지역에 와서 이제 개딸들을 등에 업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양문석은 뭐 막말 지금 뭐 들춰내면 끝도 한도 없을 겁니다. 무슨 뭐 룸사롱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그것도 끝도 한도 없을 겁니다. 양문석은 그런 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민주당에서 크게 이 갈등을 일으킬 만한.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양문석을 놓고 김부겸 생각 다르고 김부겸은 뭐 양문석 보고 스스로 사퇴를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해찬은 양문석을 뭐 그래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이재명은 뭐 양문석 노무현에게 뭐 그 정도 이야기 한 것 가지고 뭐 뭘 그러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석이 노무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한 부분 이게 국민들이 뭐 크게 관심이 있습니까? 이 막말도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군을 폄하하고 우리 국군을 모욕한 막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뭐 양문석이 노무현을 좀 비판했다. 그게 왜 그래서 뭐 이런 것이죠. 이 쇼입니다. 쇼. 이러다가 이 여론의 이 방향을 양문석으로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양문석 뭐 드러내면 양문석을 잘라내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이 뭐 제가 음모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보면 읽히는 부분이죠. 이 대응하는 것들을 보면 이해찬이나 조금 이따 또 뭐 이해찬이 정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을. 별로 또 뭐 여론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대로 가도 되는 것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다 숨기는 겁니다. 이재명의 그 부인의 비서를 지냈던 사람을 순천에서 공천을 주는 이런 것들을 다 숨겨가는 것이죠. 그건 그렇고요.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이제 숙제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이종석 호주 대사 문제라든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그 발언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도 뭐 이 선대위에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이종섭 그 호주 대사 부분은 MBC의 가짜 뉴스고 민주당의 또 이 공수처와 연결이 된 선거 공작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층의 수도권에 이 유권자들이 묻고 있는 지점은 굳이 이 대목에서 그게 나중에 드러나서 공수처에 문제가 있었다,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대목에서 굳이 호주 대사 그 부분을 강행할 필요가 있었느냐. 또 뭐 한 달 안에 그렇게 급하게 지금 뭐 그 호주에 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종섭이 돌아와서 이 국민들의 여론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권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돌아와서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렇게 돼서 공수처 수사가 잘못됐다. 언제든지 수사를 받겠다. 당연히 받아야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뭐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받아야죠.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가 부분은 매일같이 대책이 나와도 이건 전혀 뭐 심한 게 아닙니다. 황상무 수석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문을 내긴 했는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의대 증원 부분 대화해야 합니다. 대화하도록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계속 2,000명에서 조금 더 후퇴는 없다. 맞습니다. 2,000명, 계산을 해서 2,000명이 필요하면 이렇게 지금 의사들이 뭐 파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어느 쪽이 정부와 이 의료계를 본다면
2,000명에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죠.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협의 다 열어놓고 이제 논의를 해보자. 지금 뭐 이제는 의료계에서도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이 의사를 증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이게 정치는 정말 타이밍이죠.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느 시점에 누가 주도적으로 전체적인 윤곽은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건 나와 있습니다. 참 총선이라는 것이 이게 참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가 지금 가장 관심거리입니다. 예민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선거는 25일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한두 번은 더 또 출렁입니다. 이 지지율은. 지금 국민의힘 앞에 놓여있는 이 서너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서 이걸 단칼에 다 해결하는 것이 좋으냐, 이게 그럴 수 있는 성격이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가짜뉴스 부분이 있고 한 부분들은 또 저 공수처의 수사가 잘못된 부분, 저런 부분들 다 밝혀야 될 것들입니다. 앞으로 계속 밝혀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 정부 탄생에 이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150석을 넘겨라 합니다. 일당 싸움이 아닌 겁니다. 이거 지금. 150석을 넘기기 위해서 한동훈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라라는 것이죠. 한동훈이 다시 한동훈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생처럼 이 이재명에 대해서 응징하면서 그 구도로 가지 않고서는 이번 총선에서 이 과반 획득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말에 국민의힘 100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월까지. 100석이었습니다. 뭐 참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해볼만 하다. 일당 싸움까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실망도 하시는데 이까지 끌어올린 이 힘은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그 단결된 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일당 싸움 안 된다. 과반으로 가야 된다. 과반 획득으로. 그러면 비상한 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비상한 방법을 동원을 해야 다시 지금 좀 흐트러지고 있는 이 전열을 가다듬을 수가 있다. 한동훈으로 결집시켜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한동훈이 이재명에 대한 응징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또 시대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건 참 말 그대로 이 선대위에 맡겨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켜봐주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